김병하 대표께서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어제 민생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장정숙 원내대표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인준받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장정숙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체성이 다른 세력과의 야합을 도모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할 구태정치의 전형입니다. 또한 우리 당의 당원 제53조 3호는 의총에서 결정 가능한 당론을 주요 정책과 주요 법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비례연합 정당의 참여 여부는 당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로 주요 정책도 주요 법안도 아닙니다. 신임 원내 지도부는 당원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셀프 제명 가처분 인용 결정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의 여신도 박수칠 당연한 결과입니다. 법원이 셀프 제명 사태에 대한 우리 당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생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나 유례가 없었던 정치 코미디를 동료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셀프 제명 사건에 대해 헌법과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셀프 제명의 위헌 위법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어제 보고서를 통해 셀프 제명을 정당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니 우리 정치가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통합당에는 통합이 없습니다. 국민의 상식을 걷어차며 의석 갈라먹기를 위한 위성 정당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양당의 인식이 그저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거대 양당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공당입니까? 셀프 제명이라는 위헌 위법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위성 정당에 대해 동료 시민께 사죄하고 자체 해산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국민 우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당내에서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루한 정치가 당내에 판을 칩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친조국 성향단체가 주도하는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누굽니까? 최소한의 죄의식과 뇌우침도 없는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성향의 연합정당과 함께하자는 분들은 친문 세력에 당을 팔아넘기자는 말씀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알량한 사심으로 의로운 척 포장하지 마십시오. 거대 양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동참하자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핑계 저 핑계로 현재를 발목 잡고 민생당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지 마십시오. 민생당은 해야 할 일도 논의할 일도 많습니다. 친문 패권 위성정당에 편입하려 애쓸 때가 아니라 혁신할 때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며 당을 불법의 절벽으로 몰고 가려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만 결기 있게 민생당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거대 양당의 폐악 정치가 판을 치는 지금 민생당만은 정도의 정치를 지킬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중도개혁 정치로 정정당당하게 동료 시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사실 전형적인 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비세이나 또 신용카드 공제 인상, 또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사실 1조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자 감세가 천연덕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부자 구매력 증진을 통한 경기 진작이라는 것은 코로나 추경과 1%의 상관도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발생한 소비 침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또 실직자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수당에 집중했었어야 함에도 재난수당 논의에 대해서는 아예 막아버리고 일체 통과되지 않고 부자 감세 등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들 그리고 실직자들이 지금 죽지 못해서 하는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구 경북 지역만 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세청은 우리나라 정부는 개인 누구가 어디에 어느 시간에 갔는지 모든 것을 샅샅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또 개인들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 소득 감소에 기준한 그런 지원이 아닌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국의 전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국회가 부자들을 향한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자들을 향한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소수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절실합니다. 소상공인 청년들과의 후속 통합이 무산되고 또한 제3지대 선거연합조차 무산된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통합의 정신이 실종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호남 정당인 것이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후속 통합을 통해서 호남 정당의 개혁성을 더했어야 함에도 후속 통합도 하지 못한 채 지금 호남 정당임만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개도 구럭도 다 놓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도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현재 지도부는 원만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유성엽 대표님은 지금 수주제 여러 번 지금 참석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도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시급하게 공관위 구성 그리고 선대위 구성 그리고 선거연합에 관한 의총의 의결 요구에 대한 결정을 끝으로 이 지도부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어제 원내대표로 선임된 장성숙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평소 365일 일하는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제 소신대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당 이후에 연일 강행군하시는 최고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한 하나의 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만 보면 민생당이 계파별 이익에 따라 큰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외부로 나가는 메시지에 대한 사전 조율도 필요하고요. 공보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한 포장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지율이든 모든 변화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부터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 제3지대에 국민이 신뢰할 만한 대한정당 건설을 통해서 국가개혁, 정치개혁을 이루고 민생을 살려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고,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당 구성원들이 먼저 호남민의 문제의식과 관점에 눈을 떠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총선 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을 생각해서라도 모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생각으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때늦지 않게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합시다. 우연히 일치겠지만 20대 국회 임기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고통 속에 하루하루 생활하고 계십니다. 국가적 재난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회도 전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임시국회 마지막 날 어제 여야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간사와 코로나 추경 예결특위 간사이신 우리 당 김광수 의원께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편성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이 선거법의 빈틈을 악용해서 비례선문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이후에 정치권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일국의 제1야당이 민의를 비틀어 정파적 이익이나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타락해도 되는 것인지 딱하고 한심합니다. 아무튼 보수 세력이 민의 왜곡을 통해서 일당으로 올라서는 불행한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21대 국회는 선거법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코앞에 닥친 총선입니다. 당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비상조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우리 선택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제 있었던 두 번의 의총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깊이 있게 의논을 했고 참여해야 한다는 결의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리 최고. 비례정당 창당 자체가 정당법 위반이라며 고발까지 했던 민생당이 비례연합 정당에 편성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모순이나 비굴하기 그지없는 자가당착의 결정판입니다. 이제 스스로 검찰에 자기 고발장을 접수해야 할 만큼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당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민주당의 통째로 당을 팔아넘기는 부끄러운 정치 공작을 멈추고 민생당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명예롭게 정계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례연합정당 운운하시는 분들 추해 보입니다. 그러려면 민생당을 나가셔서 하십시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남의 당 기웃거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은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율 배반적인 행위를 국민들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며 국민들이 대통령이고 국민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남의 당 기웃거릴 시간에 우리 당 당무에 집중하십시오. 더욱이 현재 당원과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출마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며칠째 당무를 거부해서 오늘도 비공개 회의 때 공관위가 구성될지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당무 거부는 비례연합 정당으로 가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국민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후보를 내고 앞으로 굳건히 나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당무 거부를 하지 마시고 만약 지속적으로 당무 거부를 하시려면 현재 지도부로서 거직을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지도부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기도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석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정치구조 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선거의 유불리에 눈이 멀어 민생당의 창당 정신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정치인으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황인철 최고. 헌법과 국민의회 존재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당원과 당원과 그리고 소속 의원 위에 존재하는 당대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3인 공동대표의 일원일 뿐입니다. 7인 최고위원의 한 명일 뿐입니다. 마치 지난 시절 해왔던 것처럼 1인 정당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개인적 의견은 당대표석에 앉아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희 당 소속 의원들께서 정식으로 첫 번째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비례연합 정당의 참여 문제를 의결하였고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그 선출된 원내대표께서 오늘 의총회 결정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탐허는 최고위원회는 자기 의무로 마땅히 의원총회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요구한 비례정당의 심의 의결 문제에 관해서 저희 최고위원회는 당연한 의무로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저희가 왜 기존 양당을 대체하겠다고 창당했습니까? 특정 세력의 패권, 특정인의 전행, 그렇게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희가 그런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국민 여러분께 저희 민생당을 선택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니 그거보다 더 못한 행태가 이 당에서는 더 이상 발 붙여서는 안 됩니다. 당내 민주주의, 최고위원회 의결권, 지도부의 역할과 책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받아 사무총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셀프 재병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8분이 셀프 제명을 하심으로써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우리 당에 남든가 아니면은 탈당을 하든가
양당 간의 결정을 내세야 합니다. 이 결정을 해주신 법원에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적을 옮길 경우에는 탈당과 그리고 제명 그리고 출당 조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탈당인 경우는 의원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출당이나 제명은 당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회의원도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이 스스로 제명할 수가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야 출당이 그리고 제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소위 신조금이라마는 셀프 제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스로 제명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참 우스울 이름이 생겨서 법원에서도 참 한심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로펌과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제가 한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4월 15일 선거에 의해서 어떤 정당이 국회의원을 10명을 당선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정당에서 10명이 똘똘 뭉쳐서 스스로 제명을 해서 다른 당에 가겠다 할 경우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대 국회가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나가실 때 우리 바른미래당의 전신은 국민의당을 비난하면서 그리고 그 고마움도 모르면서 국민의당의 덕분에 그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신 겁니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물러나야 됩니다. 4년 동안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덕분 지금은 민생당입니다만은 국회의원을 잘 마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구태 정치인이 뭐니 하면서 비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원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뭡니까? 법을 제정하는 분들입니다. 악법도 법이고 그 법을 지켜야 할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인 바른미래당 지금 민생당을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 모습이 아름답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례연합당 창당관계 참여관계를 논하시는데요. 비례연합 정당이 뭡니까? 가설정당입니다. 짝퉁정당입니다. 선거 때 되니까 미 수십 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념과 정강과 정책이 다른 사람, 즉 필로소피가 다른 사람들께 선거 때 뭉쳐서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모기업 가겠다, 모 정당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도리입니까?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에서 지도부에서 국회의원들께서 비례정당에 참여하시겠다. 그러면 그거 가셔서 그분들이 나중에 셀프 제명해서 다 자기 각 당에 가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목표가 뭡니까? 정권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도 없이 국민을 속여서 선거 때문에 되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비례 몇 명 더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정당이야말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13분이 어저께 결의하셨습니다. 26분 중에 반수가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당원이 45만 명입니다. 45만 명의 그 의지를 반영이 돼야 되고 지역위원장에 150명이 있습니다. 원외 지역위원장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회의원 13분이 의결 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우리 당원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분명히 이 말씀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지역위원장 150분에 대한 동의도 받으시고 당원 45만 명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의 주권은 당원이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말씀 금이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민생당 소속 대변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저녁에 조문 가느라 의총에 참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비례정당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연합정당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군소정당 몇몇을
들러리 세우는 수준입니다. 친문, 친조국 세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산하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의 꼼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민생당은 반칙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받들고 국민 앞에 떳떳한 길을 가야만 국민께 올바른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 김원준 뉴스 공장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래연합 정당의 시민들을 위하여 대표들이 출연하여 어제 민주당을 비롯하여 5개의 소수 정당이 밤새 비례 규정을 만들었고 현재 다른 당은 들어오고 싶어도 안 된다는, 그리고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닫았다는데 더 이상 구걸하지 맙시다. 이상. 비공개 때 말씀하시죠. 더 출마하고 있는 백동산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6시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출마자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최고위원회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답변이 없어서 출마자들이 새벽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으니까 지방에 올라올 수 없으니까 대신 전달을 해달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 체제에서 원내와 원외의 구분은 온당치 않다. 출마자 중심의 의견이 중요하다. 일례로 위법 판결을 받은 원내의 sel표 제명으로 전국의 많은 출마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많은 손실을 받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전국 출마자들을 소집하여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국의 지역구 출마자들은 법적 및 중요한 결단을 할 것임을 전해드린다. 위법, 이율 배반, 비례위성 정당 기대하지 마시고 제3의 지대 민생당만의 길로 가기를 재차 말씀드린다. 전국 출마자들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